red bean paste and things like that with me, what I did is I started grinding those radish. 왜 물을 채칼로 이렇게 썰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다 머릿속으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때그때 생각나는 것들을 영어로 잘 뱉어낼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이 돼야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 이게 진짜 이런 거구나를 느끼고 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영어 완성의 그날까지 우리 학생들과 함께 달리고 응원할 광주 경환정상과학원 2022년 12월 체스 신규 입학 설명회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체스 팀장 이항, 영어 이름 케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영어 공부 어떻게 시켜야 될지 학부모님 고민 참 많으시죠? 지금처럼 어려운 시국을 지내고 있을 때 그 고민 어느 때보다 짙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 러시아 전쟁, 치솟고 있는 환율, 거기에 잡히지 않은 물가까지. 선택과 집중이란 말이 있죠. 올바른 길을 선택해서 집중하고 그 길을 잘 걸었을 때 좀 밝아져 있고 성공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현재 영어 교육,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을 위한 그 길을 건강하게 걸을 수 있도록 지도해 줄 수 있을 것인가. 학부모님께서 하고 계신 그 고민 오늘 설명회 영상 통해서 명쾌한 해답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경환정상학원은 경기도 광주 경환동에 위치해 있고요. 현재 2022년 12월 기준으로 무려 1,300여 명의 재원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전 초, 중,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오고 있죠.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찾아와주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성장해 있는 학원이 된 이유, 물론 숫자적으로 잘 나가는 학원이다를 넘어서서 그 실력과 결과가 대외적으로도 학부모님들과 학생들로 인해 인정받는 곳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생각으로 이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먼저 오늘 설명회 순서부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What is chess?로 시작해서 초등 커리큘럼 체스 어떤 프로그램인지 개념적 소개와 현재 영어 교육, 우리나라 특히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위치에서의 상황적인 변화들을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지 그런 배경을 공유해 드리겠고요. Number 3, chess program. 그래서 체스 커리큘럼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고요. Number 4, chess English output. 초등 영어 프로그램 체스를 잘 소화했을 때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 그 결과물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취합하여 명쾌하게 답변해드리는 체스 궁금 타파 코너 또한 준비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체스 컨셉트, 개념적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체스는 약자입니다. 이게 바로 full name이죠. Children English Study School.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 눈치채셨나요? 대다수의 학원 영어로 아카데미라고 하죠. 근데 아카데미라는 표현 쓰지 않고 학교를 지칭하는 school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학교처럼 탄탄한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수강하고 그만두는 그런 학원이 아니라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 입학하여 최종 목적지인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쭉 수강할 수 있는 커리큘럼과 전문적인 선생님들의 지도와 그렇게 또 선배들이 걸어간 과정, 학원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학부모님들께서 광주 경환 정상어학교다. 실제 학교보다 큰 규모 때문이 아니라 또 그 규모를 뒷받침하고 있는 이러한 시스템적인 커리큘럼이 의미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네, 그 중에서 우리는 이 체스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해볼 텐데요. 체스 수업의 철학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체스 한번 읽어볼까요? Fun, active, positive. 즐겁습니다. 활동적입니다. 긍정적입니다. 네. 초등학생이 처음 영어를 접할 때 영어에 대한 벽을 허물지 않으면 그 영어를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몰입하여 자신감 가지고 도전하는 의식으로 많은 칭찬과 격려를 통해 아이가 영어와 친해지게 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처음 자전거를 탈 때에 두발 자전거가 굉장히 두렵지만 부모님이 뒤에서 잡아주시고 할 수 있어? 해보자. 잡아줄게. 믿어주고 하면 아이가 배울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자, 현재 영어 교육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는지를 잘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네, 초, 중, 고 이렇게 아이들이 공부해야 될 주요 과목들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초등학교 때 영수를 시작으로 중학교 때 가면 국, 영수 그리고 수학이 조금 2배가 되어 있는 것이 보이죠. 그리고 수행평가와 다른 암기 과목들이 보이고요.
고등학교 때 가니까 언어 영어 그리고 수원, 수투, 고등수학, 서탐, 과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네, 이제 조금씩 아이들이 공부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고 이건 개략적인 안내를 한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배워야 될 과목 수와는 조금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이렇게 아이들이 공부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고등학생 때 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수학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해야 될 절대적인 양을 수학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아이들이 전반적인 로드맵을 알고 있다면 고등학교 때 수학에 좀 더 투자할 수 있도록 영어를 선행하고 또 중학교 때 영어를 초등학교 때 어느 정도 선행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영어가 중3 때 끝이 나서 고등학생 때 영어를 뭐 끝내는 건 아니고 현재에 대한 시험 대비에 대한 흐름에 대한 파악 정도는 유지해주되 집중적으로 수학과 내가 부족한 과목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러한 로드맵을 잘 기억해줘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를 영어 공부를 시키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정보가 열고 클릭 한 번에 탭 한 번만 하면 나오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방법들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아이 영어 교육 최악의 결정 worst 5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우리 아이 영어 아주 폭망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5위부터 볼게요. 공인인증시험에 목숨 걸자. 공인인증시험, 토익, 토플, 탭스 등등 여러 가지 점수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험적 척도가 되기 때문에 점수가 높구나. 그럼 우리가 영어 잘하고 있다는 뜻이야. 라는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많은 학원들도 존재하고 초등학생 때부터 이런 것들에 대한 목숨을 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1스텝이 이렇게 접근되게 되면 그 누가 이걸 즐기고 진정성 있게 언어로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무리 자전거가 좋아서 자전거를 잘 알게 하기 위해 배우게 한다고 해도 암기시키고 브레이크는 어떻게 연결하는지 생성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시험부터 시행되고 하면 실제로 그 아이가 자전거를 잘 타는 결과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는 굉장히 외울 게 많구나, 어렵구나 라는 벽에 부딪히는 맛을 보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시험 자체가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것만을 위해 목숨을 거는 영어 공부 방법 절대 좋지 않습니다. Number 4. 영어는 그냥 빡세게 깜지부터. 우리 어렸을 때 깜지 많이 썼죠. 너무 빡세고 아이들의 마음을 닫게 되는 영어 공부 방법 초등학생 때는 경계해야 합니다. 3위. 내 영어책 가지고 이리 와봐. 해석해보자. 번역하자. 아이들을 가지고 직독직해 훈련을 시키게 되면 영어를 가지고 모국어를 기반으로 된 EFL 방식 수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 번역에 의존한 방식으로는 영어로 생각하고 토론하고 문장 만들기에 대한 훈련에 제한사항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경계하며 가져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Number 2. 영어 성적 떨어졌구나. 공부 방법 바꾸자. 다른 데로 가자. 물론 틀린 데에서 시작했다면 얼른 바꿔야죠. 그러나 과정이다 보면 언젠가는 업이 있고 언젠가는 다운이 있거든요. 조금 다운이 됐다 그래서 환경을 바꿈으로써 그 해답을 얻기 시작하면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공부 환경이 잘못됐어.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책이 좀 부족했어. 아이 스스로 부족함을 찾지 못하고 외부에서 그 부족함의 원인을 찾게 되기 때문에 건강한 공부 방법을 쭉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Worst number 1. 최악의 공부 방법 1위 과연 뭘까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네. 중학교 1학년 또는 2학년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학년제 시험 없잖아. 그러니까 아예 그냥 놀거라. 공부 의미 없어. 물론 정부에서도 시작한 이래로 아이들의 꿈과 그리고 이제 비전을 좀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시험 자체를 중간 기말고사를 중학교 1 내지 2학년까지 없도록 이렇게 실현하고 있는 그 취지는 정말 공감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하지 말라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뭐든 적정선이라는 게 있어요. 할 건 하면서 이것도 밸런스를 찾아가야지 나는 꿈을 찾을 거니까 공부는 아예 안 할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겠죠. 아무리 김치가 좋다고 밥을 먹지 않고 김치만 매일 먹는다면 병에 걸릴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유학년제 중1 내지 2까지는 괜찮아? 공부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가 아니라 밸런스를 잘 맞춰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영어는 잘 유지하고 학습해서 그 임계량을 쌓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 중3 그리고 고1, 고2, 고3 때 시험이라는 게 들어갔을 때 이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학생들의 실력이 그대로 드러나서 그 스트레스가 학생에게 전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제 자유학기제, 향의 융합교육, 고교학점제, 그리고 수행평가의 강화 등등 여러 가지 영어를 아이들이 활용하고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실제 한번 수행평가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초등학교 5학년 실제 학교에서 출제되었던 영어 수행평가입니다. 우리 학생이 한국 전통 음식을 소개하는 내용이죠. 영어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교실 앞에서 소개하는 겁니다. 영어로 말이죠. 이렇게 영어를 활용하는 미션을 이미 수업 때 점차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고요. 중학교 2학년 영어 내신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논술형으로 등장했고 창의 인성 요소 중 배려와 타인 존중을 체크하는 요목으로 난이도는 중입니다. 수행 과제를 보니까 Think about yourself and your personality. Write on the paper about the reasons why you describe it. 너에 대해 생각해 보렴. 그리고 너의 성격에도 생각해 보렴. 그리고 써보렴. 종이에 왜 그런지 이유를 써보고 묘사해 보렴. 즉 너와 너의 성격을 영어로 표현하고 묘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글로 쓰고 발표까지요. 다음은 이제 중3에서 영어 실력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함을 한번 제가 이렇게 EBS 다큐멘터리에서 따와봤습니다. 바로 고등학교 영어 수행평가 사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어떤 거를 고등학교 가서 아이들이 하게 되는지. 주제에 대해 묻고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어진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원어민 선생님과도 토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 더 볼까요? 3-minute speech.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내가 남들 앞에서 영어로 발표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 더 볼까요? One paragraph.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내가 영어로 작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때 문장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문단을 써야겠죠.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 writing portfolio도 등장합니다. 여긴 설명해야 해. 여긴 조사한 것을 가지고 research한 걸 써야 해. 여기엔 남들을 설득해야 해. 여러 가지 writing 미션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잘 대비를 평소에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고등학교 수행평가 샘플입니다. 학생이 직접 쓴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쓰게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기준 원고 작성 후 외워 발표하게 되고요. 300자 내외 일반적인 주제 그리고 학생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것으로 써야 합니다. 하나 더 볼까요? 이건 고등학교 2학년 수행평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직접 쓴 거고 원고 작성 후에 발표하고 500자 내외로 쓰고 진로와 관련된 전문적인 주제로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발표할 때 시간 이렇게 머뭇머뭇거리거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교실 앞에 쓰면 분명히 수행평가적인 차감이 있겠죠. 평가 기준에 유창성 그리고 자연스러움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아이들이 이전처럼 객관식 문제로만 평가받는 시대가 아니라 이렇게 나의 꿈과 진로를 탐색하고 표현하는 것이 지금 시대 영어 공부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자유학년제에서 시험이 없으니까 놀아도 돼가 아니라 수행평가가 역으로 강화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평소에 잘 준비해야 해요. 그렇다고 이것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스피치 학원에 보내. 라이팅 학원에 보내. 아이고 글씨가 불량하니까 글씨만 잡아주는 선생님을 또 붙여. 거기에 토픽에 관련된 디스커션 보내야겠어. 디스커션 아카데미 보내. 거기에 디스커션을 해야 되는데 아이가 자꾸 까먹으니까 암기할 수 있는 특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짜라. 이렇게 개별적으로 보게 되면 수십 개의 학원을 따로 보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현실이죠. 나는 우리 아이를 도대체 어떤 환경에 노출해 주어야 제대로 된 영어를 완성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토픽으로 넘어옵니다. 바로 체스 소개에 들어가겠습니다. 체스는 아이들의 언어 심리, 발달 이론에 근거한 과학적 온 오프라인 통합 영어 프로그램입니다. 영어의 4대 영역인 listening, reading, 그리고 speaking, writing까지 레벨별로 강화되어야 될 요목들을 정리하여 두었고요. 가장 기본 단계인 Introduction Stage IS, 다음 단계인 Development Stage DS, Leaping Stage LS, 그리고 최종 단계 Master Stage MS까지 배워야 될 그러한 레슨들을 레벨별로 정리하여 과학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레벨에선 Basic Phonics, TPR, Song and Chant를 활용합니다. 여기서 음과 소리 연결, 그리고 TPR는 전신 교수 반응법이라고 합니다. 몸의 감각기관을 활용해서 실제로 영어 표현을 표현해보고 시각적으로도 보고 들어도 보고 말도 해보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영어를 모르고 있더라도 온몸으로 체험해보면서 실제 미국에서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는 것처럼 영어를 습득해 갈 수 있게 되는 체험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죠. 리딩이 강화되는 DS 레벨에선 Theme-Based Dialogues,
여러 가지 대화 그리고 상황문에 아이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롤플레이도 발표하고 오늘은 시장에, 오늘은 병원에, 오늘은 마켓 등등에 가서 역할극과 다양한 스토리를 이해하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게 됩니다. Reading and Writing이 강화되는 LS 레벨에서는 Reading Skills, 독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들, 그리고 문단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문단을 결국 내 것으로 만드는 연습을 들어가게 되고요. 최종 마스터 단계에서는 Project-Based English로 다양한 결과의 아웃풋, Discussion, Debate, Informative Presentation 등등 여러 가지 아웃풋을 영어로 내게 됩니다. 또한 광주경환정상학원에서는 바이링구얼 선생님이 100%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정말 저희 분원만의 자랑인데요. 한국에서 태어나셨지만 오랜 유학 경험을 바탕으로 원어민급의 영어를 구사하시는 분들로 저희 강사진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의 정서적 교감 플러스 영어 실력의 완성까지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가 줄 수 있습니다. 이건 체스 로드맵을 쭉 한번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각 목표로 하고 있는 점을 정리를 했고요. 저위 레벨인 IS 스타팅 포인트부터 최종 레벨인 MSB까지 이렇게 쭉 아이들이 거쳐가는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grammar에 해당되는 항목들을 쭉 한번 보는 건데요. 간단하게 한번 터치하고 가면요. listening은 single letter phonics, 알파벳 개별적인 소리부터 시작으로 phonics의 강화, 그리고 full sentence 학습, 영어로 완전 문장 말하기가 DSP 때 들어가고 DSC와 D는 summary 학습이 들어가서 아이들이 영어로 문장과 문단을 내 것으로 만들어 summarize하는 요약하는 연습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short speech 발표, presentation, discussion 본격 학습 들어가고요. 영어로 조사하고 발표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수업까지 마스터 스테이지에서 진행이 됩니다. reading은 보면 이 밑에 word count가 바로 아이들이 접하게 되는 단어 숫자입니다. 가장 쉬운 이 alphabet words부터 해서 DSA 때 300부터 쭉 점차적으로 올라가서 MSB 레벨에만 가면 4만 정도의 단어를 노출받고 학습해서 아이들 것으로 습득하게 도와주게 됩니다. 또 DSA 때 theme-based stories,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준비된 재미있는 영어 이야기, DSB에서 이솝 우화, 그리고 creative stories, 창작 영어 학습, 그리고 LSC에서는 classical하고 creative stories를 만나본 다음에 LSD, bestsellers까지 직접 아이들이 미국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영어 스토리북을 만나보게 되고요. MSA 단계 이상에서는 award-winning novels라고 하죠. 뉴베리 시상 작품에 등재되어 있는 실제 영어 스토리북을 가지고 아이들과 독서 연습을 하게 됩니다. 네, writing과 grammar 아주 체계적으로 잡아주죠. IS 때 letters, words부터 DSA 때 copywriting 많이 샘플들을 따라 써보고 정확하게 따라 써보면서 구두법, 스펠링, 배소 문자 등등 아이들이 체크해 가야 될 것을 얻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이들이 처음에 영어를 중구난방 이렇게 쓰게 되면 나중에 그걸 잡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한국말과는 다르게 대문자의 개념, 또 굉장히 중요한 고유명사 등등에 대한 대문자 처리 등등 아이들이 잘 배워가는 그 첫 스텝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 DSA에서 진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DSB부터 DSD까지 sentence writing 들어가고 punctuation, 이때 구두법이죠. 그리고 structure 1 and structure 2, 문장을 구성한 요소들을 배우게 됩니다. LSA부터 가면 basic grammar들의 연속이 이루어지고 LSC부터는 좀 intermediate grammar이라고 해서 심화되어 있는 grammar을 미국에서 배우듯 아이들이 영어로 수업 때 배우게 됩니다. MSA와 MSB에서 grammar usage를 통해 실제 문법적인 요소를 writing과 speaking에 적용하는 연습까지 들어가게 되는 체스 로드맵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1000시간 영어 노출 미션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아이들이 영어를 학습하는 두 가지 환경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EFL 환경이고 다른 하나는 ESL 환경입니다. EFL는 물이 좀 덜 차 있고 ESL는 꽉 차 있죠. 이게 바로 영어가 우리 아이에게 얼마나 노출되어 왔느냐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 EFL는 English as Foreign Language, 즉 영어를 하나의 외국어로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을 쓰고 한국말로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통역하고 번역하면서 배우는 영어가 바로 EFL 수업입니다. 소위 말해 학교에서 하는 방법이고 많은 동네 학원에서 수업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하면 실제로 아이가 영어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요만큼 되는 거죠. 1년에 150에서 200시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영어가 그런 거 있죠. 미국으로 유학 갔는데 맨날 한국말만 쓰고 한국인들만 놀러 다니면 그 학생은 영어 늘지 않죠.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를 실제로 사용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영어가 언어로서 기능하기에 부족한 거죠. ESL 환경 한번 볼까요? 이건 바로 English Secondary Language. 뭐냐면 영어를 제2 언어로서 학습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이건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대화하고 영어로 토론하고 모든 것을 영어로 진행하며 영어를 제2중 언어로서 활용하는 방법의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영어에 노출되는 시간을 ESL 환경적으로 수업을 했을 때에는 1000에서 1200시간이 누적되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유학을 가서 아이들이 영어가 언어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 시간이 바로 1000시간입니다. 왜 1000시간일까요?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도 영어 노출 환경이 갖춰진 해외 유학에서도 3개월의 기간과 학습이 있어야 1000시간 영어 노출이 가능합니다. 여기 써 있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해외 유학생의 하루 일과가 영어에 노출되는 하루 평균 시간인데 그게 해외 유학 3개월 평균 1000시간 정도 노출되어야 기본적으로 영어가 언어적으로 기능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이론적인 내용인데요. 이것을 하루에 평균 11시간 정도의 영어를 노출을 시켜줘야 아이가 아하, 영어는 이렇게 좀 작동을 하는구나를 무의식적으로도 알게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1000시간 학습은 단순히 수업 때 영어로 얘기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정상화학원의 전반적인 커리큘럼에 이것에 대한 해답이 녹아 있습니다. 1000시간 영어 노출을 이루는 정상화학원 노출 달성 미션입니다. 첫 번째, 웰컴 타임 아이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도 영어로 인사를 맞이합니다. 숙제도 영어로 진행이 됩니다. 방학 특강을 통해서 추가적인 노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크릿 영어 노출 프로젝트가 분기별로 진행됩니다. 노출 미션을 성공한 친구들은 정상화학원 본원에서 깜짝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또 정상화학원 숙제를 통해 아침과 저녁에 음원을 들으면서 원어민 발음 소리에 노출되고 그 발음 소리를 수업에서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풋을 쌓게 되고요. 드림트리 연습을 하며 수업 때 발표를 준비하기 때문에 이거를 통한 추가 노출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학습을 통해 아이들이 요즘 태블릿 이런 것들이 참 잘 돼 있잖아요. 태블릿 PC, 컴퓨터, 노트북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올바른 영어 컨텐츠에 노출시켜주고 아이들의 영어 실력을 극대화시키게 됩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정규 수업을 통해 선생님을 통해 전문적인 피드백을 받고 부족한 발음을 체크업하고 아이들이 실제로 표현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이 1000시간, 1년 1000시간 영어 노출 미션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이렇게 그냥 재미없게 수업하고 소진되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이러한 미션들을 잘 수행했을 때 정상화학원 본원에서 깜짝 선물들과 함께 아이들에게 동기를 이렇게 잘 부여시켜 줄 수 있는 미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뮤직 히어로 등등부터 해서 여러 가지 나이트 미션들도 포함해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영어에 노출되고 영어 노래도 부르고 영어 리딩과도 친해질 수 있는 그런 미션들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로도 진행 중입니다. 자, 이제는 4대 영역 있죠? 영어의 4대 영역이라고 하면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을 일컫습니다. 이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영역에서 어떻게 레벨별로 훈련하고 있는지 좀 아이들을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이 Listening 영역은 가장 저위 레벨인 IS부터 MS까지 모든 레벨을 100% 영어로 수업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영어로 듣고 말하는 훈련에 대한 문화에 대한 노출돼서 굉장히 영어와 친해지게 되는 과정이 전 레벨 다 진행이 됩니다. 우리 아이 알파벳도 모르는데 IS 때 어떻게 영어로만 수업을 할까 고민 많으시죠? 바로 아이가 처음 한국말을 배웠던 그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국어 시험 보면서 아이 엄마 아빠 알려준 게 아니듯이 따라하고 지도하고 보여주고 동기부여를 통해서 아이가 잘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초 청취력 훈련부터 해서 MS 레벨까지 100% 영어 수업 진행되고 수업과 연계된 영어로 진행되는 온라인 과제를 수행하면서 아이들이 집에서도 한 번 더 인풋을 받고 오기 때문에 이 리스닝만큼은 정상화학원에서 시작을 함과 동시에 가장 빠르게 이렇게 아이가 늘어가는 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딩 한번 볼까요? 이 IS 레벨, Introduction 레벨부터 보면 ISA 레벨과 ISB 레벨에서 수업 중 알파벳과 파닉스를 배우고 한국말과는 조금 다르지만 글자 소리를 연결함으로써 영어에 숨어져 있는 파닉스 규칙을 알게 됩니다. DS에서는 DS A, B, C, D에선 선생님과 함께 IS 마찬가지예요. 수업 중 스토리북을 선생님과 함께 같이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숙한 동화를 활용하고
또 기존에 있는 동화에 창작 동화가 더해지고 또 DSD에서는 창작 동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좀 영어와 굉장히 많이 친해지고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가 숨어있구나 이런 거를 아이들이 알아가게 되거든요. 또 그런 게 있어요. DSB에서 등장하는 뭐 피노키오라는 스토리북을 보면 실제로 피노키오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익숙한 캐릭터가 등장하기도 하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이거 나 해볼 만한데 이렇게 자신감을 얻고 이렇게 자신감을 얻은 채로 DSC로 올라가면 아이가 새롭게 맞이하는 스토리북이더라도 내가 한번 DSB에서 했었으니까 이것도 한번 도전해봐야지 이런 긍정적인 자신감을 많이 얻게 됩니다. 또 이때 듣고 따라 읽기 기본 리딩 스킬을 얻게 되고요. LS 레벨로 올라가게 되면 창작 소설 이런 것들을 읽기 시작해요. 또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읽는 연습을 시켜주기 위해서 집에서 어느 정도는 아이들이 이제 예습을 해오는 연습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업 때 선생님과 같이 읽는 분량을 줄여가게 됩니다. 아까 수업 중 리딩 100%에서 70%, 또 이제 50%, 30%, 궁극적으로는 10%까지 점차적으로 낮춰가서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얻어갈 수 있는 시스템, Student Oriented Class를 맛보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LSAT의 창작 소설, 능동적 읽기와 속독 연습으로 읽는 속도를 많이 올려주고요. LSB와 C에서 그리고 D까지 고전 도서 베스트셀러스를 접하고 세부 내용을 전체적으로 잘 파악하게 도와주고요. MSA와 B 레벨에서 뉴베리 수상작을 만나보게 되며 스토리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암시하는 부분들, 배경적인 요소들까지 non-fiction적으로 챙겨가면서 아이들이 수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라이팅은 어떻게 잡아주는지 한번 볼까요? IS 때 ISA에서 B, 알파벳 첫 소리, 중간 소리 참 중요해요. 아이들이 이때 잡힌 글씨체가 평생 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초등학교 때 잡혀있는 글씨체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노트 테이킹을 그렇게 잘하고 정리를 잘해요. 이때 이러한 규칙을 영어가 가지고 있다는 걸 잘 알려주고 그런 거 있죠. 대문자, 구두법 이런 거를 잘 잡아주어야 끝까지 가기 때문에 이 IS 때 잡아주는 알파벳 라이팅 연습 저는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DS 레벨 때 들어가는 단어 쓰기, 그다음 문장 따라 쓰기, 다른 말로 바꿔 영작 들어가기 연습 굉장히 중요하겠죠. LS 때 문장을 직접 만듭니다. Patterns Practice로 드릴링 학습이 들어가고요. 그다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문장이 하는 기능들을 안 다음 문 단어로 확장하게 됩니다. 그다음 MSA와 B에서 Essay Writing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4 paragraph essay 넘어서서 5 paragraph essay가 MS 레벨에서 진행되고 실제로 이러한 스크립트를 쓰는 방법을 전문적인 지도를 통해 배워가고 마지막으로 발표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스피킹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IS 때 일상생활 표현을 잘 접하고 실제로 말하게 지도해주고요. DS 레벨에서 주제별 회화 수업, 상황별 대화, 그 다음 스토리북 흐름을 말하는 학습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LS로 올라가면 스토리텔링 앤 프레젠테이션 아이들이 발표하는 학습 준비가 되어 있고요. LSBC, D 갈수록 다양한 주제에 대한 리서치를 영어로 진행하고 아이들과 함께 토론하고 중요한 것들을 추려서 쓰고 발표하는 연습, 프레젠테이션까지 항상 아웃풋 위주의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아이들과 그냥 단순히 진도 나가고 문제 풀고 정답 맞았네 이렇게 채점하고 끝나는 수업이 아닙니다. 정상화학원은 아이들이 영어를 활용하고 표현하게 도와주기 때문에 이러한 프레젠테이션 발표 학습까지 녹아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MS는 목적별 준비된 speech, discussion, debate 이러한 학습들을 준비함으로써 실제로 여기는 영어를 가지고 노는 연습을 하게 돼요. 디스커션과 디베이트를 할 수 있으려면 그 전에 LS에서 열심히 학습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아이들이 각 단계를 잘 완성시켰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바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 MS까지 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 MS까지 도달을 못했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초등부 커리큘럼이 끝나서 난 6학년이니까 에이스라는 중등부로 올라가야 돼 란다고 해도 에이스에서 MS와 똑같은 수업이 연계되기 때문에 나는 학습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MS까지 못 가니까 정상화학원은 안 다닐 거야.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어차피 영어의 완성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되는 거고 이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은 에이스로 올라가서도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올라가서 중학생이 되어서 MS를 맛보면 되는 과정들이 마련되어 있으니 MS 과정에 못 간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grammar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grammar는 영어 문장을 만드는 그 기초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서도 많은 학원들이 grammar만 가지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grammar도 영어의 4대 영역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에 더하여 같이 가져가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관계 대명사 찾기, 몇 형식인지 분석만 하기, 해석하기, 다음 중 관계 대명사가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등등의 문제풀이 위주의 그래머를 초등학생 때 잘못 접근시켜주면 이건 오히려 효과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수업하는 것처럼 영어로 아이들이 언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머를 녹여서 수업을 하고 아이들이 습득을 해야 됩니다. IS 때는 기본 어법을 습득합니다. 주어로 시작하고 동사가 나오고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 데리고 얘들아 이게 주어니까 주어 다음에는 우리가 동사를 쓸 건데 동사는 우리가 수어의 일치를 해야 되고 시제를 신경 써야 되고 이렇게 가게 되면 그냥 또 다른 암기 과목을 던져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문장들과 친해지게 도와주고 이러한 것이 가지고 있는 규칙이 있는데 이 규칙을 억지로 암기하게 시키진 않되 많은 노출을 통해 친해지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게 ISA부터 DSA, B까지 진행이 됩니다. DSC는 교재에 이미 그래머 파트가 따로 등장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 문법 문장 구조 익히기가 들어가고요. 제가 좀 이따가 문법 로드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DST는 문장 기본 스토리로 익히기. 그래서 기본형 그래머를 활용해서 스토리를 읽고 말하고 summarize 하는 연습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LSA로 가게 되면 intensive grammar이라고 해서 그래머 영역을 집중적으로 시제부터 다양한 형태의 변화까지 아이들이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 C와 D는 이전에 배웠던 그래머 개념에 대한 총정리와 심화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쯤 가면 이제 to infinitives, gerund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연습까지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MS 가게 되면 문법 활용 정확도를 올려서 실제로 아이들이 문법을 제대로 알고 이 문법을 통해 정확한 글을 쓴 연습 이런 것들도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이 문법 로드맵입니다. 아이들이 어떠한 것들을 본격적으로 배워가게 되는지 Grammar, DST부터 LST까지 쫙 정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교재에 이미 다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것들을 녹여서 표로 한번 정리한 겁니다. 간혹 가다가 정상화학원은 영어로 하니까 문법이 빠져있을 걸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닙니다. 미국에서 영어를 배울 때에도 문법 영역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하나하나씩 아이들이 쓰고 진정으로 자기 것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법 로드맵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도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아웃풋 공개할 때입니다. 체스 아웃풋. 과연 아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어떠한 결과를 도달하게 되고 내게 되는지를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요. 이 아이들이 아웃풋, 결과를 내게 되는 학습을 저희 체스에서는 Dream Tree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꿈의 나무예요. 아이들이 실제로 영어를 배우는 이유도 이걸 잘 배워서 이러한 결과를 내고 실제로 영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거라. 그래서 미국, 영국 어느 현지에 딱 떨어뜨려 놓더라도 아이가 잘 살아가고 영어를 하나의 무기로서 장착해서 나아가는 그 미래 실현 기반이 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Dream Tree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Dream Tree는 내 수업 때 사실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이들과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찬트를 부르기도 하고, 롤플레이를 하기도 하고, 뮤지컬을 하기도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기도 하고, 영어로 진행되는 발표의 향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지하고 그리고 분위기를 학업적인 분위기를 형성해주고요. 이게 바로 before class예요. 그리고 스피킹, 참여, 몰입, 밀도 이런 거를 잘 올려줌으로써 얘들아 영어 쓰는 게 되게 중요하고 되게 재밌는 거야를 알려주는 분위기 형성 작업을 토대로 in class에서 학생 중심 스스로 교육, 즉 선생님만 혼자 열심히 하는 수업 의미 없습니다. 아이들이 영어를 잘 쓰고 영어에 대해서 저 이거 발표해 볼게요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지도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이 스스로 움직이고 영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on the stage 발표 당일날 자신감 있게 수업 현장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이건 아이들이 학원에 들어오신 학부모님께서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레벨별로 IS 때부터 MS 때까지 여러 가지 스토리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꾸미고 라이팅을 하고 한 것들 이렇게 교실에 또 이제 러비에 전시해 놓거든요. 아이들이 나도 저기 좀 올라가고 싶다 이렇게 동기와 자극을 많이 받기도 해요. 이렇게 내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를 알리기도 하고 또 라이팅을 통해서 이게 남들에게도 이렇게 보여지는 거다라는 것을 라이팅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쓴 글이 누군가에게 의해 읽혀서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생각을 바꾸기도 하는 굉장히 멋있는 일이잖아요. 그거를 알려주는 게 라이팅의 가장 first step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체스를 통해 자기 주도적으로 포트폴리오 학습을 하고 전시도 하고 아이들별로 이런 성과를 누적하고 칭찬하는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LS급의 라이팅을 보게 되면 그냥 그림이 좀 많이 줄고 에세이 형식으로 문단 확장 연습을 해가는 것들을 이렇게 전시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스에서 하는 아웃풋들 학원에 많이 오셔서 또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교재 구성을 한번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교재는 실제로 아이들이 학습하게 되는 교재라서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IS 때 이렇게 스튜던트북과 파닉스 교재가 마련되어 있고요. 알파벳 스토리북이 있어요. 이렇게 알파벳 스토리북을 통해 스튜던트북에서 배웠던 파닉스를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그거에 대한 규칙을 파닉스북을 통해 체계적인 드릴링 학습을 받게 됩니다. ISB도 마찬가지죠. 다음 알파벳들이 등장을 하고 파닉스의 연장선상의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IS는 정리를 하면 파닉스, 알파벳에 대한 학습을 완성짓고 그리고 theme base, 아까 일상 생활 표현들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노출과 total physical response, 전신 교수법을 통해 아이들과 함께 체험형 수업을 통해 진실되게 영어 표현을 빨아들일 수 있게 좀 도와줍니다. 많은 song과 chan트를 활용해서 수업 분위기 굉장히 활기차게 할 수가 있습니다. Development Stage A, DSA 레벨로 올라가면요. 파닉스 교재가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파닉스를 1년 동안 했다고 땡 끝내는 게 아니라 이 과정으로 한 번 더 리뷰해주고 왜 어떨 때는 A, 케이크 이렇게 A 소리가 길게 나지만 어떨 때는 캡 머리에 쓰는 모자는 소리가 나기도 하죠. 때에 따라 바뀌는 이런 알파벳들에 대한 규칙을 자꾸 노출시켜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DSA 레벨까지 파닉스를 다시 한번 리뷰할 수 있게 파닉스 교재가 살아있습니다. 또한 스튜던트북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6권의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북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DSB로 가면요. 이제 파닉스 교재가 없죠. 글자 소리 연결을 완성지은 단계입니다. 여기에선 아이들이 각 월별 한 권에 끝낼 수 있는 체스북이 들어가고 이 체스북은 문제풀이와 단어가 잘 들어가 있는 교재예요. 실제 아이들이 읽게 되는 스토리북이 6권 이렇게 등장합니다. 잘 보면 아기돼지 삼형제도 보이고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이렇게 토픽들이 들어가 있어서 좀 이렇게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각 스토리북이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Carmel Tree라는 회사에서 출판한 교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Farmer and the Beat는 아이들이 pull이라는 처음 동사에 대한 개념과 WH question에 대한 개념을 잘 알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스토리북마다 준비되어 있는 미션들이 딱 녹아 있으니까 한 권 한 권 읽을 때마다 아이들의 실력이 이렇게 업되는 것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DSC라는 과정으로 넘어가면요. 와, 이제는 한 권 큰 교재가 이렇게 보여요. 바로 Speaking Tree라는 말하기 교재가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평소에 재미있게 배우는 학습들을 말하는 시간까지 가지는 이게 다 스토리북과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생뚱맞은 주제가 아니라 이거 이 교재에서 나왔던 내용이 여기에서 내가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걸 통해 아이들이 조금 더 말하기 학습을 배워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체스북과 6권의 스토리북과 스피킹 트리 교재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DSD 가면요. 3권의 체스북과 그 다음에 6권의 스토리북과 스피킹 트리 교재 마찬가지로 만나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쯤 가면 Lexile이라고 하죠. Word count, 단어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더 학습적으로 업그레이드 돼가는 과정을 만나볼 수 있어요. DSD에 가면 노래로 부르고 춤추고 챈트를 불렀던 것들이 많이 이제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스토리가 강화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더 이 창작 스토리를 영어로 얻어가고 표현하는 학습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DS 단계에서의 드림트리를 돕기 위해 조그만 미니북들이 있어요. 이렇게 미니북이 정말 한 손에 딱 들고 다닐 수 있는 사이즈거든요. 아이들이 이걸 들고 다니면서 단어도 외우고요. 노래도 외우고요. 중요한 문장을 익힐 수도 있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DSC부터 아까 구경하셨던 스피킹 트리라는 말하기 교재는 제가 살짝 이야기를 드렸지만 주제가 다 스토리북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더 재미있게 배울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림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또 vocabulary도 아이들이 새롭게 이렇게 재미있게 문맥에 맞게 얻어갈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non-fiction적인 컨텐츠가 들어가 있어서 스토리는 조금 이렇게 우화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다면 이 스피킹 트리를 통해서 실제 real life example들을 만나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relatable topics에 대해 이야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접해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쓰는 게 맞아라는 아주 잘 쓴 model sentence도 만나볼 수 있어서 아이들의 문장력을 많이 올려주게 되고요. 내 스피킹 트리 마지막 부분에는 이젠 너 차례야. 너가 직접 이렇게 한번 말해보렴이라는 미션들이 들어가 있어서 아이들의 스피킹 실력을 굉장히 많이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Leaping Stage A, LSA로 넘어가면요. 체스북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LSA 그리고 LSA4까지 합쳐서 1개월차 3권, 4개월차 3권 이렇게 준비가 돼서 한 번에 지금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6개월 코스입니다. 네. 그리고 스토리북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아이들이 active reading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non-fiction teaching은 여기 speaking tree 교재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 다음 intensive grammar 들어가죠. pattern sentences 들어가서 문장력 올리죠. 그 다음 non-fiction적인 부분을 speaking tree 통해서 만나죠.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이 수업적으로도 많은 것들을 얻어가고요. 특히 이 non-fiction적인 요소가요. speaking tree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체스북의 get ready 부분이라고 주제와 관련된 것을 아이들이 배워갈 수 있게 등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배경 지식도 이렇게 알아가는 스마트한 우리 아이가 되는 모습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LSP 비슷한 구성인데요. 조금씩 어려워지죠. 그리고 아이들이 읽을 때 non-fiction teaching이 그대로인데 speed reading이라고 속독 훈련을 본격 들어가게 됩니다. intensive grammar, summary writing, 어떤 이야기였구나라고 요약하는 연습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non-fiction 계속 들어가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조금 더 어려워진 교재들을 소화할 수 있게 될 쯤 되면 영어를 가지고 내가 이런 거를 배웠어요 라고 표현하는 데도 굉장히 그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게 돼요. Leaping Stage C입니다. 네, 이렇게 체스북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보니까 벌써 don키호리, 돈키호테 이런 명작들도 만나보게 됩니다. 또 The Adventures of Tom Sawyer, 톰 소이어의 모험 이야기 굉장히 유명한 것이죠. 이렇게 조금 수준 있는 교재들도 이제 영어로 만나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피킹 트리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발표하는 학습 굉장히 많이 강화됩니다. LSD에서는요, 보이시죠? Fantastic Mr. Fox 명작들을 읽게 됩니다. 실제 커멀 트리에서 편집하지 않은 원 교재를 가지고 읽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Oliver Twist나 Tales of Fourth Grade Nothing이나 실제 미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스토리북을 아이들과 함께 읽게 됩니다. 저희 반은 개인적으로 Mr. Popper's Penguins를 가장 좋아하더라고요. 자, 이 LS에서는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Dream Tree 학습을 리딩식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스토리를 읽습니다. 그 다음 vocabulary도 읽습니다. 이때 핵심 어휘와 문장으로 구성한 자료를 읽고 연습하고 단어 암기를 하는 것까지 확장시켜줍니다. 이걸 통해 학생들의 읽기 능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읽기 실력과 단어 실력을 같이 올려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미니북을 통해서 useful expressions를 암기해서 이걸 암기함으로써 기본이 되는 structure를 습득하고 궁극적으로는 아이들의 표현 능력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또 useful expression을 활용함으로써 speaking, writing 학습을 강화시켜주고 이걸 통해 자유롭고 풍부한 영어 회화, 표현, 목표까지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 LS에서의 Speaking Dream Tree는 어떻게 진행되어 있냐면요. 아까 봤던 DS와 비슷한 이 미니북 통해 주요 단어 그리고 영영 끝까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요 표현들을 읽고 핵심 문장을 암기하도록 지도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읽기 능력 그리고 확장을 해서 자기 언어와 문장으로 표현하는 능력까지 얻어가게 됩니다. 이때 comprehension 스킬을 같이 올려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건 이런 뜻이야 라는 실제적인 뜻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실생활에서의 활용도도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최종 단계죠. Master Stage A와 B에 가면 Student Oriented Plentiful Output이라고 해서 학생 중심적으로 굉장히 풍부한 결과들이 나온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 두 권의 workbooks들을 가지고 총 8권 MSA와 B를 합쳐 총 8권의 스토리북을 소화하게 되고요. 네, 아시는 작품들이 좀 보이시나요? Number the Stars 2차 세계대전 이야기죠. Acapone Does My Shirt, 네, Alcatraz Island로 직접 같이 책 속으로 빠져볼 겁니다. 네, From the Mixed Up Files of Mrs. Basiley Frank Weiler, 실제 뉴욕시티에 있는 Metropolitan Museum of Art에 관련된 이야기죠.
그곳으로 떠난 아이들 모험 이야기와 실제 어떠한 박물관에 비밀들이 숨어 있는지도 아이들과 함께 밝혀내게 되고요. Olive's Ocean Halls, 광주 중학교에서 출제되었던 실제 책이기도 하죠. 네, 중간고사로 The Giver, 네, 표현할 필요가 없죠. Walk to Moons, Hatchet, 너무나 우수한 작품들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Newbery Bestsellers들을 잘 이해하고 Intensive Essay Writing 들어가고 Testing Skills 연습하고요. Presentation과 Academic Vocabulary 학습 들어갑니다. 그리고 Discussion and Debate 학습 들어가서 이 Newbery Bestsellers로 선정된 작품들을 잘 읽고 완성형 독서를 함으로써 아이들과 함께 너는 어떻게 이해했니? 이 부분이 암시하고 있는 바는 뭘까? 여기에 있는 배경은 우리가 직접 한번 조사를 해보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함께 토론해보자. 이런 식의 완성형 독서 수업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모든 것이 영어로 진행되죠. 체스 온라인 학습은요, 저희 레벨부터 고이 레벨까지 예습 베이스로 수업과 완벽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서 예습을 하고 와서 숙제가 예습이 완성되었으니 현장에 딱 교실에 왔을 때 선생님 저 이거 아니까 한번 발표해 볼게요 라고 표현 중심의 학습을 하는 그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예습 베이스 그리고 본 수업과의 100% 연계가 되는 숙제 시스템, 정상화학원이 가장 자랑하고 있는 바입니다. 체스 이벤트를 좀 정리했습니다. 이벤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이들이 영어를 가지고 굉장히 재미있게 학습하는 것들을 매일매일 칭찬과 함께 스탬프로 누적을 해줍니다. 이 스탬프로 누적을 한 다음에 아이들이 1년에 한번 모은 스탬프를 써서 원하는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마켓 데이를 열어줍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류들이 있고요. 많은 스탬프를 모을수록 더 큰 어떤 이렇게 문구류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참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이렇게 영어 공부가 좀 즐겁고 매일매일 열심히 하는 숙제와 공부가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를 시각적으로도 이렇게 아이들에게 동기부여해주고 있습니다. UCC 컨테스트입니다. 아이들이 연휴 동안 집에 있을 때 선생님과 학습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영어 영상을 직접 촬영하고 제작해보렴이라는 미션들을 잘 수행하고 또 이렇게 우수한 작품들을 추려서 동기부여해주고 인정해주는 UCC 컨테스트 미션들도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랑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말하기 대회입니다. 정상어학원 2022년 GLS 말하기 대회 결승전이 이제 곧 진행이 될 예정이죠. 현재 촬영 시점 기준으로 일주일 후에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아이들이 평소 배웠던 영어를 무대에서 이렇게 뽐내는 시간을 가지고 그 경험과 그 자신감을 통해 다음 단계의 실력까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영어를 표출할 수 있는 기회장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11월 26일 토요일 날 진행될 정상어학원 말하기 대회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이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학생 영어 말하기 대회입니다. 이 행사는 SBS가 후원하고 세계예능교류협회가 주최하는 외부 행사예요. 외부 행사이지만 학원에서 열심히 수업한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기 대회 특강을 통해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이렇게 대회에 참가하고 굉장히 우수한 성적들도 거두고 있답니다. 이 외부 행사는 전국에서 참여가 다 가능한 행사인데 광주 경한 정성학원 재원생들을 위해서 별도 특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실 경우에 학원으로 문의 주시면 말하기 대회 특강 안내 또한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토플 주니어이라는 시험 워낙 유명한 시험이라 잘 알고 계시죠? 이 시험도 분당으로 나갈 필요 없이 경기도 광주 경한 정상어학원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재작년이었나요? 전 세계 상위 3%의 학생이 저희 광주 경한 정상어학원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 이제 토플 주니어 시험을 쭉 아이들이 봤었는데 이제 해당 해에 학원의 시험을 봤던 학생, 그 학생의 학년, 동학년 대비 전 세계 1등을 전 세계에서 같은 점수가 없어서 상위 0%였다라는 너무 기쁜 소식을 또 이제 받았던 그런 참 광주경한 정상어학원에서 수업을 하는 평소에 표현하고 학습하고 전문적인 시스템을 가진 데서 수업을 했기 때문에 나왔던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학생이 또 굉장히 영어를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학생의 그 영어를 좋아하는 마음을 또 학원에서의 수업을 통해 잘 가꿔주고 만들어줄 수 있다면 저는 그 환경이 가장 건강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는 카더라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는 것이 복이다라고 해서 요즘같이 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 또 이제 이렇게 퍼지고 있을 때 정확한 좀 이렇게 리스심이랑 해결책 이런 것들에 대한 대답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정상어학원에 대해 궁금해하는 또 이제 이런 카더라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카더라. 숙제가 많더라. 네, 이거는 false입니다. 틀렸다는 거죠. 정상과학원의 숙제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즉, 표준 플랜이라는 게 있어요. 표준적으로 나가는 과제라는 게 있지만 이게 뭐냐면요. 아주 잘 차려진 한식 고급 밥상이 있더라도 아이가 이걸 다 소화하지 못하는데 억지로 먹이면 독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해야 된 절대적인 양이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돼 라고 아이들에게 수업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아이가 이 100 중에 100을 어거지로 소화하는 것보다 이 100 중에 정말 중요한 50 또는 30의 만큼을 시간을 잘 투자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담임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숙제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희 반에 어떤 학생은 한 숙제를 하더라도 그냥 빨리 해치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노트 정리를 열심히 해요. 그리고 정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하나하나 끝까지 다 찾아보고 그래야 마음이 편안한 학생이 있어요. 즉 남들보다 걸리는 시간은 2배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알아가는 학생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또는 아직은 학년이 어려서 조금 이게 체력적으로 조금 내가 체력 관리하는데 시간을 잘 써야 되고 수면 시간을 침해하면서까지 숙제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숙제량은 당분간은 좀 선생님과 상의해서 조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숙제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정상과학원에 한 발 이렇게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카더라입니다. 두 번째 카더라는 100%로 영어 수업 이거 실화야? 라는 카더라입니다. 네, 실화입니다. true이고요. IS라고 해서 한국말로 수업을 다 설명하면서 하지 않습니다. 전신 교수 반응법 TPR 기억나시죠? 다양한 시각자료, 청취자료 그리고 선생님의 설명과 아이들과 함께하는 체험형 수업을 통해 저희 레벨부터 고2 레벨까지 모든 수업 100% English로 진행됩니다. 세 번째 카더라입니다. 정상과학원 이게 수준이 너무 높으니까 우리 아이 알파벳과 파닉스는 좀 다른 데서 이렇게 배운 다음에 보내야겠습니다. false입니다. 네, 이 카더라는요 사실 굉장히 위험한 카더라예요. 뭐냐면요 아이들의 기초가 되는 파닉스는 정말 영어 학습의 제1스텝이에요. 아까 제가 왜 글씨체 훈련할 때에도 IS와 DS에서 배우는 그 글씨체, 대소문자 이런 게 너무 중요하다고 평생 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파닉스를 다른 데에서 잘못 배워가지고 이걸 다시 뜯어 고쳐야 되는 학생들을 너무나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허송세월 순식간에 지나간다. 그리고 이 허송세월 동안에 잘못 배운다면 이건 정말 큰 도구로 작용하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에 배울 때 올바르게 건강하게 배우자 이런 것들을 경주경환 정상과학원에서 세이프하고 전문적으로 스타트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번째 카더라입니다. 파닉스를 1년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정답은 네, 맞습니다. 파닉스는요, 단순히 알파벳만 학습을 시키면 솔직히 1주 안에도 A부터 Z까지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 휘발성의 수업을 하면 조금 있으면 다 까먹습니다. 그리고 영어가 한국말처럼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파닉스라는 학습을 A 소리 배우고 B 소리 배우고 Z 소리까지 쭉 배운 다음에 단모음, 단자음 배웁니다. 그 다음 이중모음, 이중자음 배웁니다. 그리고 그거의 예외적인 부분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것을요 복습을 해야 됩니다. 이 복습을 하지 않으면 증발하거든요. 그리고 이 파닉스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스토리북을 통해서 계속 노출을 하고 심화시켜줘야 됩니다. 즉, 한 가지를 1년 동안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져가면서 병행해야 되는 스토리, 다이얼로그, 리딩, 스피킹 미션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파닉스 아시는 분은 네, 최소 1년 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다섯 번째 카더라입니다. 우리 아이가요, 해석이 안 돼요. 학원에서 영어로 배웠으니까 집에서는 다 번역하고 한국말로 좀 해석을 시켜봐야겠어요. 네, false입니다. 이것만큼은 정말 믿고 기다려주셔야 됩니다. 뭐냐면 영어와 한국말에는 임계량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임계량을 쌓아 올린 다음에 그 언어가 완전하게 되었을 때 서로 번역, 통역, 해석하는 것을 좀 가져가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걸 아예 하면 안 된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 자체가 학습의 방법이 되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저도 그런 게 있어요. 한국말과 영어는 서로 친하지 않아요. 딱 번역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는 단어들도 많아서 이 단어가 이 단어를 정확하게 의미하지 않는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국인이 한국말을 배울 때에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그 정도로 영어와 한국어는 친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영어를 배울 때는 영어의 임계량을 잘 쌓아 올려가는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도 심지어 얘기할 때에는 지금은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앞에 있는 사람이
영어를 잘 이해하고 한국말을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일 때에는 딱 스위치를 바꿔줘야 돼요. 제가 머릿속으로 제가 어저께 부모님 댁에 가서 김장을 도와드렸거든요. 그것을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영어로 바꿔가지고 문법을 생각한 다음에 여긴 s를 넣고 ing를 넣고 여긴 관계대명사를 넣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것은 영어 시험 문제 풀거나 할 때 쓰는 기술이고 앞에 사람이 영어를 이해하는 사람일 때는 딱 스위치를 바꿔서 Hey, yesterday I did something called kimjang. I went over to my mom's house. You don't know what kimjang is? Kimjang is what we call when we make kimchi. So I brought some cabbages and all of the things, red bean paste and things like that with me. What I did is I started grinding those radish. 왜 물을 채칼로 이렇게 썰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다 머릿속으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때그때 생각나는 것들을 영어로 잘 뱉어낼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이 돼야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 이게 진짜 이런 거구나를 느끼고 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무리하게 해석하는 방식으로만 접근을 하게 되면 영어의 완성 단계까지 오히려 돌아가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으나 이것만을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것은 절대 비추입니다. 네, 여섯 번째, 다른 학원에서 온 학생들이 상위 레벨을 장악했다 하더라. 네. 얼마 전에도 그 다른 학원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 학원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니까 정상 학원을 찾아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가장 높은 레벨로 들어간 학생이 LSB였어요. 그 위에는 LSC, LSD, MSA, MSP 이런 레벨들이 쭉 있는데 상위 레벨을 장악했다더라. 네, 아니고요. 타 학원에서 사실 LSC 이상급의 레벨로 딱 들어오는 케이스는 정말 드물거든요. 1년에 한 명 있을까 말까예요. 그만큼 정상어학원에서 오랜 기간 동안 학습한 친구들이 쌓아왔던 과정을 그냥 함부로 쉽게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false입니다. 네. 정상 상위 레벨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다더라가 진짜입니다. 네, 이렇게 준비한 카더라까지 완료를 지었고요. 오늘 이 설명회를 통해 많은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 정말 현명하고 맞는 스마트한 공부 방법, 영어 어떻게 시켜야 될지 그 답, 바로 표현 영어, 길은 체스에 있습니다. 네,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의 영어 공부는 이렇게 시켜야 되는구나. 광주 경환정상과학원이 이러한 곳이구나 라는 것을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언제든 입학 문의가 있으실 경우에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경환정상과학원 체스 팀장 이항 케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